이 안정형 애착 유형이 진짜로 연애하기 좋은 유형인가요? 일단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당을 하질 않는다.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고 말한 것을 대부분 지키는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을 만나려면 나도 조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법 진행을 맡은 도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웃다 나이랑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귀면 좋은 사람, 애인이든 지인이든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인 또는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 유형, 또 정서 조절 능력, 자기 인식 수준,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착 유형은요, 어렸을 때 주 양육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또는 뭐 할머니나 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나를 양육하는 사람과 아기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애착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안정형 애착이 있고요,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혼란형 애착. 그래서 안정형 애착은 하나, 나머지 불안정 애착은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정형 애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좀 유연한 사람들이고, 건강한 연애 관계나 우정의 관계, 친구 관계에도 큰 기반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 조절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표현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정서 조절 능력이 미숙한 사람은 내가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에 이거를 어떤 행동으로 막 표출을 시킨다든지, 타인을 이렇게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버린다든지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요. 성숙하게 정서 조절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좀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를 성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또 나의 한계나 나의 어떤 인간관계 패턴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무조건 네가 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나는 무엇이 불편하지?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조리 있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싸움이나 갈등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감정의 책임을 무조건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조율하면서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 말씀하신 애착 유형 중에서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이 좀 연애하기 좋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이 진짜로 연애하기 좋은 유형인가요? 네, 연애하면 정말 좋은 유형의 사람인데요. 먼저 이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이 일관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정애착의 사람들은 보통 일관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좀 일관되고, 이렇게 갑자기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솔직한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상대방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타인에게만 그 잘못을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안전애착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가 있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을 만나게 되면 쓸데없는 싸움 있잖아요. 감정 소모하는 그런 싸움을 좀 줄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땅히 싸울 일만 싸우고 조율할 것을 조율하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했네 안 했네 이런 건 되게 감정 소모하는 쓸데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라도 치약을 어디서부터 짤 건지를 갖고 싸우는 건 생산적인 싸움인데, 이걸 가지고서 너는 나를 사랑했어 안 했어까지 가면 쓸데없는 싸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싸움을 통해 더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 수 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 있을까요? 일단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당을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애정을 꾸준히 표현을 일관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내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딱 차갑게 대하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든지 일관되게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들이고 태도를 잘 바꾸질 않습니다. 또 인내심도 강해서 상대방이 기복을 가지고 좀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그래도 침착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담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자신의 감정이 솔직하고 말한 것을 대부분 지키는,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보면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양육에 대해서 좀 좋은 양육을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정애착 유형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 안정형 애착 유형을 만나려면 사실은 나도 조금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면 상대방이 안정 애착이어도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 애착이라면 이 불안 애착들은 상대방을 항상 의심하고 집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안정 애착인데도 불구하고 회피 애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의 애착 유형으로 인해 이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먼저 급하게 연애하거나 막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안정형인 애착력을 갖고 계신 분이랑 연애하는 것을 좀 지향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찾기에 앞서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 혹은 피하면 좋을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표현과 행동이 매번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싫어해. 이제 이런 사람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얼렁뚱땅 이렇게 덮어버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쌓여서 나중에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피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너가 연약해서 그래, 네가 미숙해서 그래 라고 은근히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정에 대해서 흘려듣고 내 생각만 강요하고 자신의 해석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연민이나 기대를 무기로 타인을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한다든지 자신에게 뭔가를 주도록 계속 유도한다든지 하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책임 회피 성향으로 갈등을 계속 반복시키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투사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다 너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책임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과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것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조금씩 조종하면서 상대방이 성숙해진다면 개선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만나시되 이 마지막 두 가지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애를 결정지을 때 MBTI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애착 유형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면 좋은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꼭 좋은 사람 찾아서 연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하고 계시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